어렸을 때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다. 고요하고 어두운 밤에 깊은 산속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어두운 산속엔 그것이 나온다고. 그것? 그 말이 어째서 지금 생각났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은 희미해진 기억을 붙잡고 이 산을 내려가야 한다.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 그때 나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아, 놀래라. 이게 나야? 아직도 안 자고 있냐? 우리 강아지 그렇게 뛰놀더니 잠이 안 오냐? 그러면 할미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할미가 어렸을 때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인데 예로부터 깊은 산골짜기에는 사람을 해치는 무시무시한 원기가 나타난다고 했었지. 그것은 산에서 살다가 산에서 죽고 결국 산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원기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 각자 사연이 다르겠지만 주로 식량이 없어 굶어 죽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산골짜기에 묻히면 그곳에서 원기가 되어 그 산을 떠돈다고 하는구나. 산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것을 매귀라고 불렀단다. 아니, 매기가 아니라 매귀 요은서가 산에 있는 귀신이라는 뜻이다. 흔히 산귀신이라고도 불리지. 만약 산에서 원한으로 가득 찬 매귀를 보게 되면 피로 붉게 물든 그 눈을 보기 전에 무조건 그 산을 내려가야 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할미 몰래 혼자서 산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 특히 심심하다고 밤늦게 혼자 산으로 가면 절대 안 돼. 혼자 놀러 갔다가 매기가 잡아간다. 아유, 요은석이 할미 말하고 있는데 벌써 자고 있네. 오씨. 뭐?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악몽에서 눈을 떴을 때 익숙하지만 낯선 곳에 나는 홀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머리가 고장이라도 난 듯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서 자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뒤죽박죽인 생각을 뒤로 하고 단순히 결론을 내려보자면 아무래도 여기는 내가 살고 있던 집인 것 같다. 일단 이곳은 어디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 알아보는 건 니 혼자서 알아보면 안 돼? 배려 블럭이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해놓는 엄청난 제작자분이시구나. 이불 한 트럭을 100개? 잠깐만. 새해를 맞이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들이 이 먼 곳까지 또 찾아오셨다. 양손 가득 생필품과 떡국을 들고 오랜만에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내가 기억 재생에 조금씩 문제가 생긴 것을 그들도 알기에 주기적으로 찾아와 주는 것이겠지? 원래 머리가 안 좋았어? 젊은 사람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 심성이 고운 우리 맥리에 맥리에 선생, 박수혜 선생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일기들을 뒤로하고 24년 7월 20일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 같다. 일기를 읽어도 앞에 적어놓은 사회복지사 선생들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전의 기억까지 모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가끔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남아야 한다. 일기를 한 달 간격으로 써제끼는데 그럼 기억이 나겠냐? 그동안 내가 일기를 썼다는 것을 오늘 가까스로 기억해냈다. 그래도 빨리 얘기하셈. 욕 다 했는데. 앞으로는 일기를 서랍 속에 넣지 말고 잘 보이는 책상에 올려두어야겠다. 그리고 모든 기억을 잃기 전에 아마도 예전부터 만들어 두었던 것 같은 그것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안 되네. 화장실이 미쳤어. 분위기 개무섭네 이거. 거울을 보셨어? 거울을 보니 나는 8, 90대 연로한 남자로 보인다는데 그럼 이 할머니 없겠네? 발판 창밖을 보니 기분 나빠진다. 가족 장화 혹시 모르니까 방어력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괜찮. 이것까지 막아놨단 말이야?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좀 전에 요리를 했는지 장작이 타고 있다. 이제 집을 나가보자. 왜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 이 이불에 누워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가야 되냐고. 너무 고요하고 으스스하다. 내가 정말 이곳에 살고 있던 것일까? 횃불로 밝힌 곳에 길이 있는 듯하다. 아, 이놈의 탐구 정신. 뭐야. 싫어. 안 가. 뭐고? 이씨, 뽀삐. 멍뭉스 방에 들어가 있어. 이 길이 맞겠지? 횃불 따라가라 했으니까. 아, 잠깐만. 뭔? 사다리가 엄청 많다.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씨, 안에 보자. 책장에 찢어진 책이 있다. 1960년 7월 10일 강천도의 작은 산속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있듯 조용한 마을에 원인 불명의 병으로 그곳에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산 밑에 있는 마을에 어느 나이 많은 의생님이 서울까지 오셔서 우리 병원에 도움을 청했고 결국 내가 이곳까지 출장을 오게 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나이가 젊은 층이지만 빠르게 승진하여 엘리트 취급을 받아왔기에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은 나만큼 유배지에 보내기 적합한 인재가 없었겠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철저히 진료하고 최대한 연구해서 사람들을 치료해내야 한다. 영혼 횃불을 따라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야, 부금이 너무 평화롭지 않나? 찢어진 일지. 이거 의사의 쪽지인가 보네. 의사의 그건가 보네. 1960년 7월 20일 이곳에 온 지 벌써 열흘이 되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 세세하게 진료했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의 몸에 심한 두드러기가 났고 엄청 가려운 증상을 겪으며 나중에는 몸에 힘이 빠지고 결국 쓰러져서 고통스럽게 사망한 분도 계셨다. 일단 워낙 고랭지고 땅이 척박하여 농업을 하기 힘든 곳이기에 영양실조 문제인지도 확인해봤는데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닌 것 같고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처럼 의문의 피부 두드러기가 마을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여기는 뭐야? 야, 여기 잠깐 물 있는 거 화장실이네. 가봅시다. 잠깐만. 뭔 소리 안 들리? 아닌가? 귀가 예민해서. 뭔데? 뭐지 이거? 무덤인가? 산골마을 산신령 목상. 내가 걷다 대고도 무덤이란가? 조명장치 설치하는 곳. 조명장치요? 그딴 거 없는데요? 잠깐만. 아까 집에서 뭐 초를 들고 왔어야 됐나 본데? 이거 또 들고 와야 되네. 아이, 설치가 안 되네. 이게 이렇게 그냥 대놓고 있었는데 못 본 건데. 목상의 조명이 길을 비춰주고 있다. 어둠 속 거대한 조형물에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다. 정령이 낯선 곳에 살던 곳인가 반신반의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안내하는 길을 따라 이 언덕을 올라가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을 왜... 존나 불안한데? 도망도 못 가게 막아놨네. 으스스한 산길이 올라왔더니 더 으스스한 마을이 나와버렸다. 폐허 같은데 도대체 뭐하는 곳이지? 저기. 일단 길이 영혼 횃불과 영혼 랜턴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번에 영혼 랜턴으로 먼저 가보자. 비밀 창고. 여기 뭐하는 곳이지? 문이 잠겨있는데?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영혼 횃불이 설치된 곳부터 가보자. 낡은 책. 그 여자는 버섯을 잘 먹지 않는다.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신성한 약재 버섯인데도 버섯을 먹으면 잠시 동안 몸이 아픈 모양이다. 역시 그 여자는 귀신이 틀림없다. 귀신이 내 목숨을 노리려고 한다면 약재 버섯으로 가득한 이 비밀 버섯 창고에 몸을 숨기면 되겠지? 여자 귀신이 틀림없다. 이 말은 이제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겠지? 이 대바대 1000시간에 짬밥을 보여줘야 되나? 뭐야, 누구야? 야, 잠깐만, 시점을 고정하면 안 되지 않나? 너무하네. 휘저진 일지. 1960년 7월 21일 그동안 체열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병원에 검사 자료를 보냈고 계속 옆에서 증상을 살펴보았는데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산골 마을 촌장과 대화를 나눴는데 2년 전부터 마을의 젊은 주민들까지 모두 병으로 쓰러졌고 가뜩이나 부족했던 인력의 감소로 산속 마을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갔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간 마을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전멸이라는 결과가 보이는 미래에 주민들은 공포로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했다고. 이 마을은, 이 산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였다. 오지 마라. 첫 번째 집의 열쇠? 첫 번째 집. 이거 철문이었어? 금방 나갈 수
배리어를 막았는데 못 나가게. 두 번째 집의 열쇠. 열쇠를 왜 다 공유하고 살아 여기 이 마을. 병약한 사람들이 험한 산길로 마을을 떠나는 게 순탄하지도 않고 나가서 병약한 몸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세상에 사람들은 그저 마을에 남아 저주를 풀려는 궁리밖에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마을을 떠난다면 산의 신령이 더욱 경노하여 결국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 둘씩 피부 두드러기 발병과 함께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상황을 멈출 수 없었다. 일단 내가 배달원들을 통해 주문하여 가져온 쌀 10포대와 각종 채소들 또 직접 가져온 영양제까지 모두 마을을 위해 기부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절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담담하네. 야. 두 번째 집. 아 케이크를 올려두고 수박을 올리나. 잠깐만 알겠는데 이 빨간색 글씨로 이게 말이 이게 저렇게 적어놓으면 사람이 쫄지 안 쫄나. 아 뭐야 이거 씨 여기 왜 설탕이. 잠깐만 요리하는 거. 이 집 주인에게 케이크와 수박을 갖다주면 정말 좋아할 것이다. 평소에도 욕심이 많은 양반이었어. 누군가 각 집마다 옛날 일지를 나누어 놓고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잠겨진 문과 순서대로 숨겨져 있는 열쇠. 정말 이상하다. 분명 누군가가 이 폐허를 사용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야 그 설마 그 귀신 내 여자야? 뭔데? 외로웠는데. 돌고갱이 찢어진 일집. 야 돌고갱이 있으면 그걸로 귀신 머리 찍어. 1960년 7월 22일. 혹시 무슨 전염병이 이 마을에 퍼진 것인가 생각이 들다가도 그동안 몇 번 찾아왔던 의생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고심하던 중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원흉은 저 귀신 때문이고 절대 아무도 이 저주를 풀 수 없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가리킨 것은 홀로 떨고 있는 마을의 젊은 여자 천선미 씨였다. 우선 저분도 그저 환자일 뿐이다 라고 마을 사람들을 타일렀다. 하지만 특이하게 오랫동안 증상을 앓고도 생존해 있는 천선미 씨가 특별하게 생각되기는 했다. 뭐 내 여자친구지. 마을 외곽 홀로 살던 젊은 여자 천선미. 그녀도 피부에 두드러기가 났지만 1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의문점이 들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계속 캐물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이유는 그녀 본인도 모른다고 말했고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캐물어도 알려줄 수 없었다. 한시가 급했던 주민들은 격노하면서 그녀를 추궁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던 그녀는 그들 앞에서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그 뒤로 아마 모두 제정신을 잃어갈 때쯤 사람들은 유일하게 멀쩡히 살아있는 천선미에게 분노의 화살표를 돌리며 모두 그녀를 별종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녀가 이 저주의 근원이다 라며 매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다. 불쌍하네 내 여자친구. 케이크를 만들어라는데 케이크가 달걀이랑 우유도 있어야 되는데. 천선미씨? 천선미씨 나 열쇠 좀. 아 가야 할 곳을 모르겠다면 영혼 랜턴을 따라가도록. 아 오케이. 이 맵 제작자님 몇 수 앞을 보시는 거야. 아 잠만 나 곡괭이 얻었잖아. 그래 뭐 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해머티지. 야 무지개 부숴. 안되고 곡괭이를 쓰는 곳이 안 나오면 나 진짜 나 이걸로 귀신의 머리를 찍는 수밖에 없어. 엄마 여기 집에 뭐 힌트가 있겠지? 나석사. 아이씨. 아 이거 닭장이었구나. 닭장에 얼음을 깰 수가 있으셔. 냉장 보관. 와 미쳤다. 냉장 보관 이런 식으로 표현해놔. 그래서 부술 수 있는 곳에 꽁꽁 얼음이라 적혀있었네. 한번 보자. 설탕 물에. 야 케이크 어떻게 만들어? 아하 이렇게. 자 케이크 혹시 모르니까. 아이 젠장 물 안 퍼져. 케이크에 수박. 삐져진 이유지. 잠만 천선미씨? 여기에 숨겨놓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찾지? 천선미씨 굉장히 콘술 좋아하시네. 오늘 천선미씨의 집으로 아이씨 천선미 대선미 진짜. 1960년 7월 23일 오늘은 천선미씨의 집으로 찾아가서 증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녀는 병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증상이 조금 더 약한 것밖에 없는 것 같다며 그런 특이사항 정도 말해주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자기만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고 일단 결국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럼 뭐 알아낸 게 없네. 세 번째 집을 가봅시다. 여기 잘 있고 나는 못 본 걸로 하고. 야 집에 가자 새끼야. 왜 오겠다 해가지고.
아 닭도 안 태어났네. 선미씨, 선미씨 내가 잘못했다고요. 선미씨 내가 나쁜 놈이었어. 찢어진 일지. 1960년 7월 24일. 별 성과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 그녀는 그런 나에게 변변찮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오늘도 그렇게 버섯과 채소 몇 개만 들어간 된장국을 맛있게 먹고 타박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면서 상담을 해주고 왔다.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없지만 건강 상담과 체질에 맞는 영양제 선물만이 지금 내가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전부이다. 야, 존나 사랑하나 본데? 아니네, 전선미 씨가 지금 귀신이 됐다는 가정하면은 존나 사랑했나 본데네. 1960년 7월 30일. 요즘 들어 점점 마을 사람들의 상태가 이상해져 가는 것 같다. 이전보다 더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듯하고 특히 천선미 씨만 보면 정말 귀신을 보듯 놀라 자빠지기까지 한다. 일종의 환각 증상인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 모두에게 진정제를 주입했지만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예전부터 천선미 씨를 다들 귀신 취급하며 사람들 모두 기피하기는 했지만 충혈된 눈으로 이제는 완전 기겁하는 상태가 되었다. 선미 씨도 이 상황을 너무 당혹스러워했으며 더욱 암담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했다. 제정신 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이제 마을에서 그녀밖에 남지 않았다. 내 아내 괴롭히지 마셈. 맞음 이게? 어머, 하지 마라. 선민 씨, 내가 미안. 비밀 창고 열쇠. 뭐야? 내가 왜 여기? 잠깐. 빨리 창고로 도망쳐야 해. 오 씨. 기절했다. 기절했다. 아이 기절. 야 개빨라. 오 쉣. 물을 못 오죠? 잠깐만. 저건 도대체 뭐야? 설마 귀신인가? 잠깐만, 서미씨 으스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귀신도 나오다니 정말 가지가지하네. 야 나 방금 진짜 뭘 그만하라는 거야? 갔나? 아니 안 갔을. 나 안 할게. 미안해. 그만해.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번째 집에 열쇠. 일지 넣어두고. 야, 이거 야, 선미씨 도둑놈 새끼야? 열쇠를 왜 가져가? 아니, 선미씨 그만하라는 건 내가 그만할 텐데. 아니, 선미씨 내가 그만할 줄은 아는데 이게 이 열쇠를 들고 가면 나도 더럽게 나오는 수밖에 없어. 사다리 무호흡 딜링이라고 들어봤니? 누나? 오케이, 그러면 대충 알겠습니다. 비밀 창고 열쇠가 나오면 무조건 귀신. 위에 뭐 있지 않았나? 나무 삽? 영혼 흙을 캘 수 있다네요. 찢어진 일지. 1960년 8월 1일. 오늘도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녀를 만나러 찾아갔다. 그녀의 집에서 마을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선미씨가 말하기를 이 마을은 형성되기까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7년 전 전쟁 막바지에 피난민들이 숨어 살기 위해 이 외진 산속에 자리 잡은 곳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그때 선미씨의 나이가 13살이었는데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결국 혼자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혼자 외롭게 정체불명의 병까지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무너졌다. 존나 사랑하나 본데? 마음까지 무너져? 근데 선미씨 가족을 잃다니. 내가 있는. 잠깐만, 선미씨 어딨노? 선미씨 잠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난 이때까지 선미씨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나만 좋았어? 그래서 영혼 흙을 파야 되는데 영혼 흙이 어디 있을까? 아까 봤던 것 같은데. 나 지금 게임에 빡 집중하려고 노래도 꺼놓고 하고 있어. 이 정도의 게임에 진심인 적이 없었다. 이거 선미씨 피할 때 여기로 오면 되겠다. 영혼 흙이 여기 있네. 5번째 집 열쇠. 나 자꾸 환각을 봐. 자꾸 선미씨가 보여 눈에. 나도 빠지게 된 걸까? 5번째 집. 이곳은 워낙 높은 산이라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땅도 한정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땅이 지금과 다르게 꽤 비옥했고 산이 주는 약초들도 꽤 많아서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어째서인지 땅도 너무 척박해져서 농사도 제대로 잘 안되기 시작했고
그나마 채취할 수 있는 약재는 표고버섯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말 산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추측으로 초조한 머릿속은 잠겨 있었고, 당장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마을 주민 전체를 이주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막막한 이곳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하지만 선미씨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도와주러 오셔서 요즘 정말 안심하고 있고 혼자인 저를 신경 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응원의 말을 해주었다. 부담을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덕분에 그나마 있던 용기를 잃지는 않았다. 선미씨랑 사이가 꽤 좋았네. 12번째 일지. 1960년 8월 8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병 때문인지 정신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마을 사람들 때문인지 그곳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녀가 너무 걱정되어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올라 마을을 찾아갔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허겁지겁 올라가 막상 도착하면 그녀가 항상 따뜻하게 웃으면서 나를 반겨준다. 그리고 항상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준다. 그 맛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괴롭고 외로운 이 땅에서 이 사람의 따뜻한 눈을 바라보며 이 더러운 불신의 땅에서 우리는 서로 의지가 됨을 마음속에서 확신시켜준다. 이제 선미씨와 있을 때는 꼼짝없이 경직되어 있던 내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린다. 그래서 병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상, 고민들로 대화를 점점 채워가고 있다. 그래? 새끼 성공했네? 참나무 울타리. 아, 이걸 부숴야 돼? 아, 쪽지를 안 읽어봤네. 종을 5번 울리면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이렇게까지 알려줄 거면 그냥 알았어, 종 안 울릴게. 미안해, 여보야. 놀래라. 야, 저 종소리가 내 인생 종치는 소린지 몰랐지. 그거 좀 안아줄 거 아니면 고마 나와서 좀. 아궁이 7번째 집 영혼 모래 막대기에 참나무 원목. 나는 과거에 전공학 개인 연구 성과를 해외에서까지 인정받아 기존의 틀을 깨고 국내 최초로 20대 병원 조교수 자리까지 차지했지만 대선배들의 눈엣 가시가 되었다. 그로 인해 나의 병원 생활은 지옥이 되었는데 내가 전문의로서 할 수 있는 일 외에도 전공에 맞지 않는 많은 업무가 미친듯이 들어왔고 내 개인 연구 시간은 턱없이 줄어들었다. 사실 의문의 병이 퍼진 이 마을에 출장을 온 것도 내 전공에 맞는 업무는 아니다. 나는 흉부외과 의사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전공의학을 공부할 때 전염병학을 주전공으로 준비했었고 물론 나중에 흉부외과로 전향했지만 부전공으로 인체생물학 연구도 진행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것을 빌미로 이번에도 기조실장은 이곳의 비극을 본인에게 별로 쓸모없는 사건이라 판단하고 나를 이곳의 역학조사관으로 파견한 것이다. 교수들, 과장들은 날 항상 차갑게 째려보았으며 의사선생이라는 작자들이 모두 나를 별종 취급하였다. 그 때문인지 이곳에서 귀신 취급을 받고 있는 천선미씨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껴 더욱 마음을 열었던 것 같고 자주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저희 집 아궁이에 영혼불을 지펴주세요. 그러면 열쇠를 드릴게요. 예, 지펴드리겠습니다. 자, 영혼불. 야, 이거 히트다. 야, 밝게 볼 수, 이거 히트네. 이거 들고 다녀야지. 1960년 8월 19일 오늘 천선미 씨의 집에 가보니 마을 사람 몇몇이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집에 돌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온몸으로 그들을 제지하며 상태를 보았는데 눈은 엄청 충혈되었고 몸이 창백하다 못해 시퍼런 빛을 띠고 있고 정말 시신처럼 차가웠다. 날 죽이려 들지 마라 이 나쁜 악귀야 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엎드려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치 그녀를 진짜 귀신으로 믿는 것 같았다. 나는 돌에 맞아 상처를 입었으며 그들을 말리다가 너무 경악하였다. 그녀의 집 앞에서 돌을 던지던 사람, 엎드려 빌던 사람 모두 갑자기 쓰러지더니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다들 뭔가에 미친 것처럼 행동하긴 했지만 날뛰던 사람들이 전부 급격하게 쓰러지는 그런 의문의 상황을 살면서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저주 같았다. 나는 그 상황들을 정리하여 사람들을 통해 병원과 경찰에 보고를 전달했고 사망한 사람들을 마을 묘지에 모셔두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밤늦게 천선미 씨를 찾아갔다. 그녀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울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돌에 맞은 내 몸의 상처를 보고서는 울면서 치료해줬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하게 했고 아무래도 사람들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현실적인 말도 전하였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어둡고 아늑한 집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붙어 있었다. 고요한 밤 공기에 선미 씨는 뭔가를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저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새벽이 된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었다니. 내일은 우리끼리라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고 약속한 후 그녀와 인사를 하고 어둠을 뚫고 언덕을 내려가 내가 묵고 있는 임시산장으로 향했다. 11번째 집. 1960년 8월 20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산 밑으로 내려가 인근 마을에 가서 시루떡과 메기 15마리를 사왔다. 사실 선미씨의 생일잔치로 매운탕을 한솥 끓여 마을 사람들과 다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어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보장이 없었기에 그냥 메기만 산골 주민들께 따로 전달해드리고 남은 2마리로 축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미씨의 생일 선물로 내가 서울에서 가져온 축음기와 음반 LP 한 판을 드렸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음악이 탁월한 진정제였기에 선미씨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처음 받아본 선물에 감격을 받아 멈추지 않는 감사 인사를 했고 노래를 듣는 그녀의 표정은 무척이나 편안해 보였다. 배경음이 깔리고 따뜻한 햇살에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그녀를 보자 그 모습은 마치 온화하고 아름다운 천사 같았다.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며 행복한 생일날의 추억을 만들었다. 주인공 그냥 좋아 죽네. 이러는데 결혼을 안 해? 그만해. 죄송한데 선미씨 어딨어요? 아 뭐야 선미씨, 아니에요. 나 선미씨 보고 싶은데? 11번째 집 찢어진 일지. 1960년 8월 22일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저번에 보낸 검사 자료와 내가 마을에서 연구한 자료에 대한 결과를 너무 늦게 보내주는 거 아니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병원 내 유일한 내 편인 이 교수님이 연구 자료를 해외로 보내 의뢰하시기에 더욱 늦었다고 해서 진정이 되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람들의 혈액과 소변 등에서 희소 독극물이 검출된 것이었다. 이 희소 독극물은 국내에서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개체이고 심지어 지사량이 높은 독성 성분도 아니었다. 그래서 의료보건 선진국인 RM국의 자료 분석을 의뢰하셨는데 거기서 찾아낸 이 희소 독극물의 정체는 사로톡신이라는 물질이고 이것은 주로 오염된 땅에서 자라는 독버섯에서 많이 검출된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의 머리는 누군가 세게 때리듯 멍해졌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약재버섯으로 여겨 자주 먹던 그 약재버섯이 사실은 독버섯이었다니. 선미씨가 항상 된장국에 넣어줬던 그 버섯이 이 저주의 원흉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엄청난 자책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내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의사로서 이들이 먹는 식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깨끗한 산에서 주는 약재이고 표고버섯과 향이 비슷하며 생김새도 맛도 비겁한 변명이겠지만 정말 나는 표고버섯인 줄 알았다. 그리고 약 2년 전부터 땅이 척박하여 농사가 잘 안 되었고 다른 약초 등 약재가 안 난다는 선미씨가 해줬던 말들이 떠올랐고 사로톡신 버섯이 난다는 것을 종합해봤을 때 아마 약 2년 전부터 이 산은 급격히 오염되어 갔던 것 같다. 나는 이 사실을 마을 전체에 알려 혹시 몰라 마을에 있는 산골 식량들을 모두 버리게 했고 인근 마을에 도움을 청해 다른 곳의 식량을 공급받았다. 야 근데 주인공도 먹은 거 아님? 잠깐만 나도 먹은 거잖아. 나도 먹은 거잖아. 아 선미씨랑 같은 좋은 곳에 가겠네. 아 이게 원래 안 그래야 되는데 계속 혹시 갑툭튀 할까 뭐 불안해서 주변을 계속 둘러보게 돼. 12번째 집 찢어진 일지. 산이 오염된 원인은 전쟁 후 어느 업체에서 많은 화학 잔해들, 불법 폐기물들을 이 산에 대량으로 매장하면서 토양이 오염되었던 것이고 공기 중으로 올라온 가스와 오염된 흙 그리고 습하다 건조한 냉한기후에 그런 희소한 독버섯이 만들어졌던 것 같다. 사로톡신은 그 독성이 치사량이 정말 낮은 물질이지만 그 독성분이 몸에 계속 쌓이게 된다면 피부 두드러기 및 심각한 환각 증상, 내장기관 손상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나도 이곳에 와서 그 버섯을 종종 먹었지만 치사량이 매우 낮고 섭취량이 많지 않으면 증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 별일은 없었지만 약 2년 동안 꾸준히 그 버섯을 양식으로 섭취해온 마을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는 얘기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먹는 게 음식이 아니다. 그런 교훈을 주는구만. 자 13번째 집에 가봅시다. 갑자기 머리가 무슨 목소리가. 저 귀신 때문이야. 이 악기야. 저 여자는 귀신이야. 마을에서 사라져. 죽어라. 제발 우리 부모님을 살려내. 죽어. 제발 그만들 하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 의사가 맞나보다. 찢어진 일지.
여태껏 마을 저주의 증상들이 이 희소독극물과 딱 들어맞았다. 나는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었던 건지. 내가 의심하지 못해서 아픈 마을 사람들을 구하지도 못했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의사로서 실격이라며 괴롭게 자책하고 있는 나를 선미씨는 안아주면서 말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모두 죽게 되었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살았잖아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선생님도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로 나는 큰 힘을 얻었으니 당신은 이미 누군가를 구했어요. 라고 큰 용기를 불어넣어준 선미씨의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말했다. 이 저주로부터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무조건 지킬 겁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새끼 남잔데? 아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나 보네. 아니사 근데 그렇게 붙어있는데 안 사랑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돌삽 초록색 콘크리트 가루를 팔아고? 뭐야 콘크리트 가루 15번째 집이 있어? 야, 나 여기가 이 심장이야.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하나 된 구리 전구 16번째 집 열쇠 20번째 20번째야 1960년 8월 24일 병원에서 보내준 임시 해독제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처방하여 어느 정도 회복한 마을을 뒤로하고 모든 조사를 마친 나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 병원에 복귀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도 필요한 부분에 일조하기로 했다. 워낙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희소한 독극물이라 아직 명확한 해독제가 없고 특수한 개체라 전용 해독제 개발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채취해온 독버섯과 마을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하여 연구진이 차근차근 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이 마을에 임시치료제를 처방하러 주기적으로 찾아올 테니 선미씨에게 나와 함께 서울로 갈 생각이 없는지 물어봤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도 점차 좋아지고 있고 정신도 제대로 돌아오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 그나마 멀쩡한 자기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치료제가 완성될 때까지 이곳에 남아있겠다고 하였다. 지금은 다들 아파서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마을 사람들이지만 어렸을 때 가족을 잃은 그녀가 혼자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라며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고 나중에 모든 치료가 끝나면 그때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선한 의지를 절대 함부로 꺾지 못했다. 그래서 서울에 가기 전 마을 입구 목상 앞에서 1년 후 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녀와 약속했다. 반드시 치료제를 가지고 오겠다고. 여자 진짜 착하다. 나 같으면 마을이 뭐고? 서울 바로 올라갔지. 17번째 집 1961년 8월 20일 그 뒤로 1년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았고 드디어 1차 임상을 통과한 해독제가 나왔는데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괴롭다. 1차로 완성된 해독제를 들고 오랜만에 마을을 찾아갔는데 모두 시신으로 있었다. 그동안 계속 임시 해독제를 보내왔는데 어째서. 그리고 선미씨의 시신만 보이지 않았다.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랐었는데 경찰과 수사인력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시신들 모두 지속적인 주입으로 해독제에 내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망 전까지 경련의 흔적이 있는 시신도 있고 아마 다들 환각이 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로톡신은 임시 해독제로도 악화를 지연시킬 수 없는 더 위험한 독성 물질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나는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선미씨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아무리 수색해도 선미씨의 시신만 보이지 않았다. 내 눈앞에 깜짝깜짝 나타나 주시잖아. 한 잔에 찢어진 일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만 서울로 돌아가야 했던 나는 이 저주의 지역에서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채 떠났다.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마음속에 평생 안고 가게 될 후회, 죄책감, 그리움. 너무 괴롭고 애타는 복합적인 감정과 기억들만 있었다. 이 일지의 마무리가 비극으로 끝났다. 내가 당신을 무조건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나는 그 약속마저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떡하냐 불쌍해서. 자 그래도 돌아가신 선미씨라도 선미씨니까 빨리 구원해줘 봅시다. 그 집. 야 이게 선미씨 집인가 보다. 또 머리가. 저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정말 아름답네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당신은 무조건 지킬 겁니다. 이 기억은 뭐지? 그 집 열쇠. 시즌이 일지. 정말 오랜만에 책장에서 발견한 나의 일지를 다시 펴보았다. 지금은 병원에서 은퇴하였고 홀로 적적한 인생을 유지 중이다. 그때 그 마을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선미씨, 그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은퇴 전부터 수십 년간 당신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당신의 생일을 맞아서 이 산에 다시 와보았습니다. 자연은 마을을 삼켰고 낡은 집들만이 아직 이곳에 있네요. 오지가 되어버린 이곳에 나는 자리를 잡을까 합니다. 그날의 끔찍함을 나는 기억하고 있고 이분들의 비극을 목격한 사람은 저뿐이기에 이 자리에 살다가 돌아가신 마을 사람들을 기억하며 지내보려고 합니다. 워낙 시끄러운 도시에서 살아남았었는데 조용한 이 산이 내가 돌아올 곳이라고 문득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이곳은 몇십 년간 자연치료 청소 작업을 했고 오염으로부터 어느 정도 치유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일 겁니다. 혹여나 당신이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까, 나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곳에 있겠습니다. 아직 당신을 기억하는 부유식이. 이름이 부유식이었나봐. 이 노래는, 이 기분은, 이 익숙한 느낌은 뭐지? 부유식, 부유식, 부유식. 그래 맞아, 부유식은 내 이름이야. 그리고 이곳은 그녀의 집. 점점 기억이 떠오르고 있어.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뭐가 안돼? 왜 안돼? 여기 어디야?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떠오르고 있다. 역시 선미씨 당신이 맞았군요. 야 유씨가 스킨 좀. 아니 옷이 저게 뭐고. 하기사 근데 1960년대니까 모든 것이 기억났다. 이 일지들은 내가 쓴 것들이고 일지들을 나누어 각 빈집에 두고 순서대로 찾을 수 있게 만든 것도 내가 한 짓이다. 그래? 그 이유는 지금 내가 기억을 되찾은 것처럼 이런 기억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끔찍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리에 태엽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검은색 콘크리트로 날 가두면 못 나갈 줄 알고? 뿌리 내린 흙. 산신령 목상 밑에 있을 거야. 제작자님 뭐라고요? 산신령 목상 밑에 있을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딩이 왜 이렇게 너무 귀엽냐? 저기 잠깐만. 안 되겠다. 일단 3m로 도망쳐야 돼. 그래요. 헤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럽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 아니 감히 밑에서 나오네. 어디가? 야 어디 갔냐? 야 잠깐만, 네가 안 보이니까 더 무섭다. 야 선미씨 어디? 야, 잠깐만, 내가 나무 위로 도망쳤다고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야,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선미씨 날 앞질러 나오는 건 좀 선 넘긴 했어요. 근데 선미씨는 날 기억을 못 하나봐. 산 밑으로 도망치라고? 다시 빠꾸치라는 말이겠지? 갑자기 비가. 일단 내려가자. 어렸을 때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다. 고요하고 어두운 밤에 깊은 산속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어두운 산속에 그것이 나온다고. 그 말이 어째서 지금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은 희미해진 기억을 붙잡고 이 산을 내려가야 한다. 잊어버렸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 그 매기 모습으로 혹시 계속 내 옆에 있었던 겁니까? 그때 나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잠깐만, 나 방금 야 이 쉐이더도 비오는 텍스처 예쁘다.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선미씨를 봅시다. 이게 선미씨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건 천선미씨의 유골이다. 그리고 그녀의 유골을 지금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다. 은퇴 후 이 산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무의 썩은 뿌리까지 정리하다가 정확히 이 장소에서 발견했었다. 1961년 산골 마을 독버섯 사태 때 그녀의 시신만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이 선미씨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유골 발견을 신고한 후 예전에 저장했던 선미씨의 혈액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그녀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모든 검사가 끝난 후 그녀의 유골을 받을 가족이 없어서 결국 내가 유골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곳에 그녀 혼자 누군가에 의해 묻혀지는 상상이 내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 후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나는 기억 재생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전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종의 기능성 기억 장애라는데 나는 정말 특이한 유형이라고 한다. 희미했던 어린 시절부터 처음 이 마을에 왔던 기억까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단 하루도
일지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두려움 속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은 그녀를 잊지 않기 위해, 어두운 땅 속에서 애타게 날 불렀을 그녀를 절대 잊지 않기 위해. 하지만 나의 기억력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일지를 읽어도 이것이 내가 쓴 것인지 잊은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선미씨가 누구인지조차 갈수록 심해져가는 나의 망각 때문에 강제로라도 기억을 재생시키는 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산골 마을에 나의 일지를 나누어 빈집에 숨겨놓고 스스로 오늘 해답을 찾으며 건물의 문과 내 기억을 잠금 해제하는 장치들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소에 그때 그대로 선미씨의 유골을 모셔두고 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괴로움의 지옥에 빠져 살아갔던 것이었다. 나는 이 삶을 20년 넘게 살아왔다. 결국 또 보셨네요. 역시 당신은 선미씨군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 모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계속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방황하는 선생님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산을 떠도는 원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이곳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건만. 선생님이 떠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더니 곧 예전처럼 모두 미쳐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들의 눈에 악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던 것인지 그들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저는 도망가다가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곳의 산신령에게 쓰러진 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럼 여기에 산채로? 네,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너무 늦어서 끔찍한 일을 겪게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을 그 모습으로 매기가 되게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선미씨. 자책하지 마세요. 혼자 외로워하던 저를 잊지 않고 다시 보러 오셨잖아요. 저는 선생님을 다시 뵐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을 계속 떠돌았던 이유는 원한에 빠진 원기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매기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기억을 잃고 스스로 지옥의 굴레에 빠진 당신을 놔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선생님은 저를 수백 번 잃으셨고 수천 번을 괴로움에 떨며 우셨습니다. 괴로우면 그냥 잊어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왜 계속 자신을 괴롭히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곳에 계속 남아있던 이유가 저 때문이었군요. 당신도 이곳에서 저를 떠나지 않았군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 않았나 봅니다. 당신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놀랐지만 그대 얼굴이, 그 눈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항상 날 걱정하는 눈빛, 따뜻한 마음, 아직도 그대로네요. 이렇게 당신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한마디를 전하려고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모든 걸 잊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미씨. 저도 그만 잊으시고 부디 평안히 지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선미씨. 당신을 만나 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다. 자신을 잊으라고 말하기 위해 내 곁에 있었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걱정해준 것이었다. 그래서 나 안 죽이고 그냥 격투티만 했구나. 약 2년 후. 야, 죽었겠다. 아니네? 어떻게 살았노? 그날 이후로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내 기억은 아직까지 멀쩡히 온전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 끔찍했던 것을 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 예쁜 집을 짓고 벚꽃나무 아래 그대를 모셔두었죠. 혹시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기를 잊으라 했지만 기억이 온전한 지금 날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벗어나 맞이한 평안함에 더는 걱정하시진 않겠죠? 그립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습니다. 선미씨. 고마워요. 날 잊지 않아줘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계속 당신과 함께 있어요. 나를 구하려고, 기억하려고 항상 달려왔던 그대.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절망에 빠져있던 나에게 희망을 안겨준 고마운 당신이기에, 내가 정말 사랑했던 당신이기에,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벚꽃처럼 예쁜 행복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